네, 안녕하십니까. 진로 멘토링 TV 두 번째 세션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 그 젊은 이공계 출신의 사업가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는요, 브레이팝스 컴퍼니의 이충희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지웅 대표님이십니다. 자, 두 회사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먼저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둘 다. 발음하기 힘들어,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먼저 브레이브 팝스죠. 브레인 팝스가 아니라. 네. 브레이브 팝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브레이팝스 컴퍼니는 5살에서 15살 사이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성격 및 행동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터넷 도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이제 브레이브 팝스인데요. 저희가 공동 창업자가 5명이 작년 가을에 창업을 했는데 5명이 다 이제 아빠들이라서 용감한 아빠들. 아빠? 네, 싱글 아니, 충성 아니에요? 충성인 줄 알았네. 네, 거짓말도. 충성하는 표정이 지금. 네. 그래서 용감한 아빠들 5명이 만드는 회사라서 네. 브레이브 팝스 컴퍼니라고 이름을 적어서 저희가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아빠들은 아니고 용감한 아빠들이구나.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패스트트랙 아시아도 되게 이름이 특이한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모여가지고 작년 한 2년 전에 설립했던 이제 초기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스타트업 투자 회사. 아, 네. 그러면 여기 이 대표님이 여기서 투자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 티켓몬스터도 다녔었어요. 아, 제가. 그랬어요? 네. 박 대표님, 이 대표님 현재까지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표정이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사리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 쿨하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네. 어떻게 보면 창업 프로그램 치고는 많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꽤 어. 호평을 얻고 계신데 혹시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 교육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지 혹은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가 차원에서 스타트업은 이래야 된다는 철학이 좀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을 잘 하려면 지식을 습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경험을 전달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 밖에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해서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사실 패스트 캠퍼스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안 가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스타트업 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랑 힘든 게 그냥 한 끗 차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너무 재밌는 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들을 조금씩 넘기려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창업을 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아까 보니까 교육 내용이 되게 실전적인 교육을 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네. 살벌할 것 같기도 해요, 좀. 살벌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스타트업이 원래 힘드니까요. 네. 현실을 마주하게 해야 되니까. 때리는 건 아니죠, 혹시? 대신에 황금의 펜타곤에서 나왔던 그 독설들 있잖아요. 아, 어마어마한 네. 독설들이 거기서는 100배 증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눈앞에서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충희 대표님께 질문인데 처음에는 NHN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또 갑자기 어떤 동기로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 공부를 전 좀 오래 했는데 제가 박사 졸업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 처음에 석사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교수님이 벤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서 전 창업 같은 건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매료됐었고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었고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성 회사에서는 이제 맞춰진 업무를 해야 되고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 일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좀 이제 만드는 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그리고 좀 알게 된 거는 이제 창업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장하고 팀이에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팀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있었던 시간이 사람을 만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되었을 때 좀 마음에 한켠에 이제 접어뒀던 거죠.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대표님처럼 뭔가 여기 뭐 시청자분들이나 창업객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중에 창업하고 싶다 하면은 먼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아두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바로 장단이 창업-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장단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정말 이제 학교에서 바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젊은 나이에 네.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성회사에서 좋은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게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회의를 하고 어떤 뭐 조직 문화를 경험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회사라는 게 실제로 운영되고 진행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책이나 간접 경험으로 이제 접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이제 경험해 보는 것만큼의 경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상황이 뭐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그 해당 영역의 전문 회사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충희 대표님께서 지금 스타트업 하고 있는 분야가 사피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많은 분야 중에서 교육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인 거에 가까워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어떤 버티컬이든 다 인터넷 서비스는 가능한데 이제 어떤 버티컬을 선택하느냐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창업을 했다면 이제 창업을 한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영역과 맞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이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과 교육이나 이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교육만 갖고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퀘스천만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거기에 기술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일을 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앞으로 뭐 딸들이 그러면 뭐 이거 개발하는데 그 뭐 모르모토처럼 테스트 역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게? 근데 보여내주죠. 이거 어때요? 아, 네, 박지훈 대표님, 저는 그 패스트 캠퍼스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셨는데 대학생 분들도 요새 창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 대학생한테는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근데 저는 그 창업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생각을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던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내가 계획적으로 이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그 생각했던 무언가를 빨리 해보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나가지고 이미 사고를 쳐버린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때는 창업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잃는 건 없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지금 시장에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90년대 때, 98년 그때 이제 벤처를 시작했는데 그때마다도 이제 이렇게 벤처 창업하면서 하면 잘 안 되면 되게 리스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폐가 망신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정말 그런 건데 지금 그 확률도 높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네. 그러면 사회 경험 별로 없는 대학생들이 창업했을 때 전 요즘 시대 잘 모르니까 요즘은 어떻게 창업해가 잘 안 될 경우에 본인의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리스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리스크는 그 두 가지인데 네. 금전적인 리스크는 없어요. 없고요. 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리스크보다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근데 내가 대학생이 창업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년 동안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네. 즉 내가 20대에 1년에서 2년 정도를 아주 밀도 있게 투자해서
내가 무언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뭐 어떤 기업체에서 인턴을 하는 거에 10배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치열하니까. 네, 물론. 그래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학생이고 네. 20대 초반이면 초반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카드 빚내 사는 건 아닌 거죠? 카드 낼 수 있나요? 대학생? 그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스타트업 반영 인큐베이팅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를 갖고 하면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는 아이템이 간혹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는지. 아, 저는 이제 팀원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원은 처음에 지역 기반의 쿠폰 서비스로 시작했고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옮기겠다 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돈을 투자하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개발팀도 구하고 뭐 맛집 DB 갖고 있는 데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팀원도 만나게 됐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주도하던 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팀원은 서비스 런칭해서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희 걸 접고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옆에 계신 브레이브 팝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브레이브 팝스는 제가 투자를 한 회사여서 이렇게 네.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만났던 그 팀 가운데 최고의 팀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최고 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네.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멤버를 5명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 5명이 이 회사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창업자로. 네. 어색하네요. 스카드한테 받으시게 되시는 거예요. 옆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박 대표님은 지금 이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랑 계속 아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현재 본인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가장 큰 고민 현재 가장 큰 고민. 가정 고민 말고 사업 고민.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이제 서비스 이름은 클래스 1, 2, 3인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이제 1차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 1차 고객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이용자로 모여드는 구조인데요. 네. 선생님들한테 서비스를 이제 알리는 과정이 저희한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봐셨을 때 좋다 안 좋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덕을 잘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라고 딱 이제 정해져 있는 집단에게 네.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되게 어려운 과제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 이제 많이 이제 코칭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시장에 설득하려면 일단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공계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이 알아주는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과 기술이 같이 조화가 돼야 사실 이제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끝내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그 프로덕트를 이제 시장이 알고 이제 좋아하고 거기 이제 지출까지 이끌어내는 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전 세션에서 온라인 그 질문자랑 비슷한 건데 사실 이공계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건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을 이제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든 다음에 그런 이제 자기 표현한다 그럴까? 그런 표현력을 여기 학생 후배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이런 거 좀 해. 하나 좀 뭐 충고할 게 있다면 나중에 어차피 표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득하고 그런 거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경험이라는 게 이제 되게 이제 미래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근데 대학생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내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선배와의 술자리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어떤 뭐 좀 뭐 문화 예술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혁신이나 이런 부분의 기본은 다이버전스 싱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건데 저한테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이 또 좋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직장에서 경험하기에는 되게 이제 좁은 부분을 경험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을 인텐시브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미래를 위해서 한번 들이받아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네. 생각해요. 브레이브 팝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어플 막 이런 쪽 개발하시잖아요. 네. 제가 컴퓨터 공학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앱 개발이나 홈페이지 막 이런 데에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이런 의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플이나 이제 인터넷 사이트라는 게 이제 하나의 다른 레이어인 것 같아요. 산업 영역이 있고 산업 영역을 랩핑하는 하나의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전망이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버티컬에서 어떻게 쓰이면 그게 이제 시장을 이해한다는 말씀이 홈페이지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쓸 홈페이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이 전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기술 자체가 어떤 산업 영역에서 쓰이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게 뭐 진로를 고민하는 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박 대표님 투자자 관점에서 물론 지금 뭐 딱히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뭐 관심 가진 분야라든지 어떤 그런 게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도 많이 쓰고 네.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창업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유명한 영어로 칼럼을 뭡니까? 썼어요. 영어로 뭡니까?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쉽구나. 나는 어려운 직역이에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분이 이제 뉴욕 타임스 칼럼에 쭉 이제 쓴 건데 모든 인더스트리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그 산업에 침투해서 그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를 실제 회사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 설명했던 네. 글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단 하나의 인더스트리도 빠지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다 그 시장을 변화시키고는 있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특히 나타나는 게 기존에 조금 이런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낯설었던 영역들, 네. 뭐 교육, 의료, 네. 네. 금융 뭐 이런 영역들이 요새는 가장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그쪽까지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이 침투해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관점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비효율이 많거나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던 영역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혁신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게 앞으로 뭐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에 비해서 어떤 기술도 되게 쉬워졌고 어떤 서비스 인프라 만드는 거 쉬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 다양한 오프라인 여러 가지 분야에 네. 접목시키기가 쉬워진 거죠, 그만큼.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스타트업을 많이 이렇게 컨설팅 하시고 계속 들어보는데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분류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실패쯤을 한 번쯤 경험해봐도 괜찮겠더라. 또는 뭐 소위 말해 성실 실패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제 정부 용어 그런 거를 분류하시는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에너지 레벨도 높고 열정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하신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타이밍의 이슈예요. 즉 나는 이 회사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3년 후쯤에는 딱 될 줄 알았는데 막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러면 그 구간을 이제 버텨내지 못해서 중간에 관두게 되면 그거를 실패다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러한 타이밍 이슈가 되는 거는 언제든지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일정 시간대를 굉장히 올인해가지고 쏟았던 그 노력의 결과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보이거든요. 내가 옳은 판단, 옳은 결심을 했는지 아닌지 보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나가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실패라는 것 자체 사실 부정을 하잖아요. 실패라는 걸 들춰내는 과정은 더더욱 터부시하는 경향도 좀 있고 뭐 교육에서도 아까 그 차관님 말씀하신 모범 답안말을 강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하셨고 창업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창업지향적이고 좀 더 창조지향적인 사회로 가려면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근데 뭐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실패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누군가한테 돈을 꿔서 사업을 했을 때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이 뭐 채무를 진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는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부분이 융자, 즉 돈을 꿔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다 투자 형태로 바뀌었어요. 실패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진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100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100년을 생존하는 기업도 별로 없거든요. 즉 사람 수명이 기업 수명보다 더 긴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타이틀만으로 이 사람이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게 뭐 학부모들이 어린 친구들을 교육하는 관점이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관점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창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얘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일만 할 건 아니니까 특정 기간을 자기 인생을 베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까요? 지금 그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뭐 여러분 선배 같은 분들이니까 질문. 네, 여기 마이크 여기. 아무튼 질문 잘하는 사람한테 경품 같은 것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신나게.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전 서울 모 대학에서 전기공학과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기공학도예요. 그래서 나도 전기공학도예요. 여기도 전기공학 예, 나왔어. 이충희 네, 저는 학부 대표님께 전공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거랑은 좀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요즘 보면은 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뭐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어떤 진로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게 대학에 들어가고 학교를 이제 더 다니고 사회에 나오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잘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전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방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전략적으로 추구해 나가야겠다는 어떤 골 같은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경학부 공부가 아까 윤정원 차관님 보이지 않는 곳이 재밌다고 하셨는데 보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원리를 모르겠어요. 뭐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푸는데 전자로 너무 어렵고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술이 싫다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기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제가 이제 움직이게 됐고 조금씩 움직여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지금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다른 분야로 이제 그런 이제 갈림길이 있을 때만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명확하다면 저는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길을 내야죠. 근데 잘 모르실 때는 일단 가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탐색하시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에서 경험을 하시고 좀 원하는 방향, 좀 나랑 맞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도 잠깐만은 우리가 꼭 전기과를 무슨 과를 나왔다 가지고 꼭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게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서페이스 이팅 뭐 에브리띵인 것처럼 모든 것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혁신에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를 이런 이공계를 나오면서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나중에 꼭 기술을 그냥 안 하더라도 되게 큰 이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자, 또 질문 있는 분? 네, 마이크 좀 전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상민입니다. 이충희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전기조직학부 굉장히 많네요. 특권이신지. 요즘 공부 안 하나 보지? 여기 오고?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서 이제 자본 문제나 이제 처음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창업 자체요? 예. 내가 창업하게 된 거요. 이번에 창업을 하게 됐을 때는 저한테는 이제 그냥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는 인터넷 서비스에 이제 어떤 영역으로든 기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한다든지 어떤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리서치나 스태프적인 업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직접 만들고 싶어서 기획 업무로 이동을 했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큰 기업에서는 이제 만들 수 있는 프로덕이 정해져 있으니까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로 가서 신규 프로덕을 만들 기회를 만들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공동 창업자들을 만났어요. 다 네이버 출신이기도 한데 이제 네이버 출신일 때도 알던 친구들이 한두 명 있고 티켓몬스터에서 같은 프로덕을 5명이 같이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기획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명이 그 한 사이클을 돈 거죠. 처음에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장에 내놓고 뭐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제품 설명서 쓰고 영업도 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아까 이제 리스크가 대학생의 경우 적다고 하셨는데 이제 애아빠들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월급이라는 걸 못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뭐 한 사이클을 돌아본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도전해서 뭐 실패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저희의 계산으로는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런 뭐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짧아서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없으시면 뭐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오늘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들도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박 대표님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진로를 걱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로를 걱정했을 때 딱 그 되게 감명받았던 동기 이론이 있어요. 이동기 이론이라고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동기와 하기 싫은 동기 두 가지를 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되게 많은 경우 돈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최소 생계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인컴이라면 그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일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겠죠.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원하는 걸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생각하시고 그 하고 싶은 일로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그게 이제 시장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내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이유를 줄여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진로를 고민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교 때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무슨 일들이 있는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인턴을 많이 했어요. 6번 정도 이제 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조그맣게 사업도 해보고 동아리도 2개를 만들어 보고. 왜냐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직업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발품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되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라는 거에서 그 불꽃이 팍 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즉 책이나 인터넷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 열정을 무언가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기회들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대학생이 누구한테나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도 대학생이 보내면 다 만나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어떤 경로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를 많이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신 게스트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오늘 1회 그 진로 멘토링 TV는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Q&A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오늘 아무래도 개소식이다 보니까 처음에 앞에 딱딱하게 축사만 딱딱해졌는데 다음번에는 좀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그 적극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또 청학객분들 또 MC분들 게스트분들 다 모두 오늘 좋은 관점 같이 융합돼서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